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동안 계획했었던 주방을 드디어 업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일단 이 주방에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저 식기 건조대였어요. 요리할 때는 방해되고 설거지할 때는 너무 멀고 되게 애매한 위치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동안 여러모로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식기 건조대는 왼쪽 벽으로 바짝 이동시켜서 설치를 할 거고요. 이 건조대 위에 나와 있는 식기들, 이런 큰 냄비들 싹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수납장도 이쪽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수납장은 보조 조리대 역할도 하면서 수납력 좋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되고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으면서 디자인은 미니멀한 제품을 찾느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위치는 여기에다 이렇게 밀어 넣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문을 열어서 가구 냄새를 좀 빼고 살균 소독을 먼저 해줄게요. 이 스프레이는 제가 선물로 받았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냥 탈취 스프레이 말고 무조건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들만 늘 집에 쟁여두고 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이 누분 스프레이의 특별한 장점은 아가들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라서 침구, 의류, 가구 등등 어디든지 안심하고 뿌릴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아요. 향기도 다른 스프레이들처럼 인공적인 향기가 아니라 정말 은은하고 푸른 숲향기가 나거든요. 그게 너무 제 취향이라서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꿀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분에서 저희 질서정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인 코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탈취 스프레이 말고 이렇게 살균이 되는 기능성 탈취 스프레이 꼭 써보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새 가구에 식기들 넣기 전에 이렇게 총 3번 정도 뿌리고 말리고 반복해줬어요. 소독이 되는 동안 먼저 식기 건조대를 해체해서 옮겨볼게요. 이제 이 건조대 위에는 자주 쓰는 컵들만 올릴 거고 나머지는 다 수납장으로 싹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서랍 안에는 커트러리랑 조리 도구들을 넣으려고요. 이 공간을 남김없이 알뜰하게 다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 서랍의 크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트레이를 찾고 찾아서 이렇게 테트리스를 해줬습니다. 1층에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들이랑 큰 도구들을 넣고 그 위에 2층을 또 쌓아서 자주 쓰는 커트러리랑 조리 도구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수납함도 사이즈에 맞는 걸로 구매를 해서 매일 먹는 약들이랑 여기저기 있었던 키친클로스들을 한 군데에 다 모아 넣어줬어요. 이제 정해놨던 위치로 옮긴 다음에 그 앞쪽 코너에는 식물이랑 조명이랑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좀 더 아늑하게 꾸미고 러그도 하나 깔아줬어요. 짜잔! 기존의 기역자형 주방이 디귿자, 소문자 디귿자형 주방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래 모습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랬는데 요래되고 이랬다가 요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더 안정적인 주방의 모습이 갖춰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의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저 푸르스름한 회색의 현관문입니다. 저 존재감 자체가 되게 무거운 철덩어리 같고 늘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방해가 되는 요소였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은 그냥 계속 흐린 눈 하면서 못 본 척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집의 모든 방문, 몰딩, 창틀 이런 자재들이 전부 하얀색이라서 이 현관문도 연결감을 줄 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매트한 질감의 새하얀 시트지를 재단해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트지 작업을 해본 게 10년 전이라 그런지 영 못하겠더라고요.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한 시점에 멈춰 서서 이거를 뜯어 말어, 끝장을 봐 말어 또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엔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페인트를 샀어요. 나중에 뜯어낼 수 있는 인테리어 페인트예요. 마찬가지로 생 화이트를 구매했고요. 시공 과정은 200배속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페인트 시공은 저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코트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 베이스 화장 밀리듯이 힘 조절을 잘 못하면 첫 번째 코트가 밀리면서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 패닉이었는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 혹시나 구멍이 났을 때 그걸 덮으려고 그 위에다가 바로 붓칠을 하시면 계속 구멍이 더 크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전묘법으로 컨실러 마냥 살짝 얹는 느낌으로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살짝 메꾼 다음 그대로 바짝 말리고 그 다음 코트로 전체를 덮고 또 덮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 부분이 티가 안 나게 잘 가려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코트까지 완료를 하고 하룻밤을 말렸습니다. 아직은 많이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날 2코트, 셋째 날 1코트 더 발라서 총 6번을 칠해줬어요. 그리하여 2박 3일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코트 바를 때까지는 진짜 망했다 싶어서 패닉이었는데 결과물은 너무 뿌듯하고 만족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도어락만 가려지면 그냥 방문 같기도 하고 열면은 뭔가 메인 안방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이라서 집이 훨씬 더 넓게 느껴져요. 원래 있었던 크로셰 커튼도 다시 달아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커튼을 달까요? 달지 말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았다, 안 달았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할게요. 주방 업그레이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집 꾸미기 영상 끼리러 가볼게요. 안녕.